거기에 보태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이제 마은혁 후보자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도 결국 이제 불복 시나리오랑 유사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만약 헌재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잖아요 지금. 네. 한덕수 총리가 그 중에서 하나가 임명 안 한 것도 지금 그러니까. 사유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저기 보기에 이제 헌재에서 보기에 윤석열은 일단 탄핵이라고 기정사실로 해놓고 윤석열 탄핵인데 한덕수까지 탄핵을 시킬 경우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더 난리도 나고 국정은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겠죠. 네. 다른 거보다도 지금 헌재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기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이제는 뭐 아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아니다라는 사례가 남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플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한덕수 오는 거 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한덕수가 만약에 탄핵이 되지, 네. 그럼 바로 할 거다. 바로 임명할 겁니다. 바로 한덕수가. 그래서 약간 네. 이게 약간의 무슨 경우의 수 같이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최상목은 비겁하다. 이거를 지금 마은혁을 임명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는 윤석열 탄핵 선고에 할 수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할 수가 네. 없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책임 있는 정치인 그 관료라면은 이제 하는 게 맞죠 이게. 아니 마은혁도 마은혁인데 그 명태균 특검법도 왜 안 사실은 하는 거야, 지금? 토요일까지가 이제 그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제2시간. 제2시가 제2 요구권 시한인데 보니까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상목 대행은 완전히 막장이죠, 막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검찰에서도 지금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자기들이 만든 예규도 어겨버리잖아요. 그걸 제가 비판했듯이 최상목 대행은 가장 법 중에 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거죠. 저는 민생을 다루는 변호사기 때문에 정말 잔잔한 것들 처벌 다 받거든요. 뭐 일반 무슨 뭐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댓글 하나 네. 잘못 쓴 사람 내지는 무슨 뭐 진짜 우리 신호 위반에도 과태료 나오고요.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법을 이렇게 밥 먹듯이 어기느냐. 게다가 최상목 대행은 그냥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헌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라에 지금 주고 있는 이 악영향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나서서 법을 어기고 박수영 의원은 법 좀 더 어겨주세요라고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단식 끊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검찰도 원래 그런 집단이지만은 더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하고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시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은 만약에 탄핵을 넣잖아요. 이거 전원일치로 파면 나옵니다. 너무 중하기 때문에 지금 위반의 정도가. 그래서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 그 3명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탄핵 안 당해도요. 이거 직무유기로 지금 다 고발돼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이거는 네. 정리되고 나면은 최상목 대행은 엄청난 책임을 아마 추궁을 당할 겁니다. 제가 볼 그리고 때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그 명태균 측의 남상권 변호사가 네.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폭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폭로할 게 있느냐 물었더니 100개도 더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0개 정도 더 할 게 있다. 특검을 안 하면 우리라도 공개하겠다. 이런 선포거든요 지금. 네. 지금 오늘 저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해서 헌재 판단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명태균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수가. 그래서 열심히 간을 보겠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일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원하는 속도와 타이밍과 시나리오로 요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선에 적당하게 개입을 하면서 조직 그 보호 논리도 좀 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골치 아픈 게 명태균이가 너무 많은 거를 지금 하고 변호사들이 계속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료 달라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네.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거 상당수는 검찰보다는 지금은 그렇죠. 변호사 쪽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남상권에서 또 남상권 변호사가 몇 개 터트리고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도 안 할 수 없어서 또 몇 개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에스컬레이팅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이제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뛴다고 아까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지금 가수 김은국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이라 말을 못하겠지만 연예인 출신 장관이지 않냐. 그럼 우파 연예인들 이렇게 일이 없고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유 장관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직을 청원합니다 지금 대놓고. 어떻게 봐야 돼요, 박산 씨? 그러면 반대는 있나? 그럼 나도 뭐 전참시 출연시켜 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김웅국 씨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인기가 없어서 솔직히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지도 않아, 솔직히. 그죠? 방송 그때 찾을 들이대할 때도 때는 아니야.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네. 네. 들이대할 때는 많이 불렀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거는 유행이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 좀 많이 불러달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되지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이미 전환기 씨가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네. 집회 가셔가지고 유튜브 출연하고 고성국 TV 그래요. 뭐 이봉규 TV 나오면은 본인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컨텐츠가 없지 또 전화길 만한 컨텐츠도 없을 뭐 뿐더러 어찌됐든 네. 와 탄핵 기각이에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개그라도 하고 각하 들이대 막 이렇게 각하 들이대야지. 각하 이게 10년 전 개그라 이제 요즘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도 나가고 한번 나가가지고 나가서 호랑나비도 불렀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이 가장 잘했다까지 했는데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야 지금. 빤스까지 안 내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빤스 내릴 각오로 하세요 김웅국 씨. 저는 좀 열정이 부족하다. 아 그래요? 좀 더 열정 있게 사셔야 아니, 그리고 돼요. 냉정하게는 이분이 네. 범죄 전력이 매우 많아서 방송에 나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방송 생활을 이어왔다는 그래? 것 자체가 신기한 분인데 일일이 열거를 해드릴게요.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2013년 또 음주운전, 에잉? 2021년 뺑소니 논란.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무면허 운전하다가 와. 약식 기소돼서 1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이것도 에이. 뒤늦게 알려. 그런데 방송을 어떻게 나오냐, 솔직히 와. 지금 한두 번이에요 이게 와, 진짜. 이건 나 몰랐어, 예. 이거. 몰랐어. 한 모르셨어요? 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일관성 있는 게 윤석열 같네. 윤석열 좋아할 만하네. 다 운전 관련된 거네. 끼리끼리 잘 그러니까, 어울려. 네. 잘 어울려. 다 술 관련돼 있네 또. 얼마 전 얘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국회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다. 결국 뭐냐면은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은 이상휘 의원이 윤석열 석방과 관련해가지고 MBC가 편향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해서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중립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뭐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0부터 100까지 써가지고 50 딱 가운데. 끝내면 거기가 네. 중립인가요? 아니죠. 아니 네. 그게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한창 팔았던 극중주의 아닙니까? 막 분자 막 나노까지 쪼개가지고 극한의 중립으로 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립입니까? 저는 중립의 의미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중립을 요구한다고 봐요. 그 중립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진영이라고 하는 이 평면을 뛰어넘는 입체, 입체를 통해서 뭔가 공익과 국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중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철수식의 극중주의도 아니고 요즘 국민의힘의 중립은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중립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기는 네. 것 같아요. 우리 비판하면 우리 비판하면 그냥 너 중립 아니야. 중립 위반했어. 공정하게.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극중주의도 비판 많이 받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그 단세포적이고 네. 굉장히 좀 유아틱해요. 자기 뜻 안 들어주면 거기에 대해 그냥 화내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벼락 까는 걸로 봐서는 혹여나 기각돼서 돌아오면 MBC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네. 아니 일단은 제 유치뽕이다. 아 그럼 보고 싶은 거 TV조선을 틀던지 뭐저 이봉주 TV를 틀던지 그러면 알아서, 공정하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내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이거를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MBC 본다는 그 심산이 깔려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본인들이 더 다음번에는 샤워하러 많이 가서 TV 아니 아니라 샤워를 많이 하든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좀 TV조선을 틀기 위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 네. 좀 알아서 이런 건 해결을 해라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향 TV를 틀어놔라 그러면 중립적인 네. 아, 좋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이죠. 정치 네. 비상구 이거 틀어놔라 그러면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흘려나갈 수 없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과거에 이제 했던 발언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 것 같은데 그 로펌에다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이 혹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이냐 이렇게 했더니 로펌에서 이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펌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보고 내가 혹시 기사를 잘못 읽은 건가 이게 좀 깜짝 놀랐던 네. 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이렇게 했다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로펌에서 눈치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거는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사안이었는지 이거를 이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뭐 EBS 사장 맞아요. 내정한다 네. 지금 신동호 씨 뭐 내정한다 어.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2인 체제가 지금 4대 4가 나왔지만 그게 그렇다고 합헌이라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네.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분이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신동호 그 EBS 이사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MBC 본인의 또 후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관계인 건데 이제 EBS 사장 공모를 하고 8명이 이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껴있고 이미 내부에서는 혹시나 내정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항상 내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면은 음. 그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민, 박장범 그렇죠. 다 네. 내정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진짜 됐네. 진짜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신동호도 될 코바코 거예요. 사장도 그러니까. 됐잖아요. 예. 민영삼. 민영삼. 그렇지. 된다고 하더니 되더라고요. 진짜. 어허. 맞네. 여기 된다면 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정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신동호 이게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볼 게 아닌 게 2012년에 이제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한테 인사 불이익을 줬다가 정직 받고 법인카드 유용 문제 불거졌었는데 물론 이제 법적 쟁송을 통해 가지고 다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EBS 사장을 시킨다는 거는 너무나 확신범 같은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임기하고 공공기관 뭐 임직원들 네. 이거를 이제 임기를 똑같이 하자 뭐 이런 법안도 발의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권에나 있던 일이긴 한데 네. 요즘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알박기가, 네. 한 자리 하자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고 3년은 버티자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보수 우파 쪽에 좀 눈에 띄는 분들이 보통은 그냥 정치적으로만 센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좀 구질구질한 게 많아요. 법칼을 뭐 이상하게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법가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도, 이진숙도 예. 지금 빵 사 먹었죠, 빵. 성심당에서 뭐 퇴임하는 날 100만 원씩 빵 사고 막 너무 구질구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네. 브래들리.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아니 근데 임기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인사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고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이렇게 안 되겠다는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산업부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 하필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빠른 면피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금감원도 있죠. 그 예. 시세 차익 삼부토건 삼부토건도 그렇고, 관련된 예. 것도 있고 해서 이제는 수사 뭐 던지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수사 던지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또 뭐 다른 쪽에 마음을 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눌러왔던 그 프레셔가 사라지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 현직 이제 대통령직만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전 이제 임기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직사회에 이제는 좀 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근데 바람직하죠. 그 전에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뭐 디올백 받아도 뭐 선물이니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니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니 네.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화로 네. 가는 그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 이제 다음 주에 중대한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실 목요일 방송하기 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이 생각하는 그 일정 그 예를 들면 선고 일정이라든가 뭐 결과는 충분히 얘기해 줬으니까 그 일부 어디서 보니까 챗GPT에 물어보니까 목요일 날 선고했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던데 김준일 평론가는 좀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화요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변론일이 잡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당일날 같은 날 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기로 그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날 텐데 변론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오전에 선고하고 그렇죠, 오후에 네. 변론하기가. 그렇다고 전날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진이 월요일 날 선고하면 화요일 뭐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일단 저는 유력하게 보는 게 수목금 중에 있을 수목금 텐데 중에 그 있다. 중에서도 네. 목요일 목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목요일. 뭐 이 정도 지금 보고 있어 개인적으로. 야,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선고가 아마도 이제 당일 오전 11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만약 목요일에 선고하고 오후 4시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신인규 변호사는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측이라는 거는 좀 어렵죠. 뭐 네. 언제가 언제 할지 뭐 문지방 내가 넘을까 말까 맞춰봐 이거랑 비슷한 거라. 근데 우리 뭐 검찰처럼 필링이 있을 수 아 있잖아요. 이게 필링인데 저는 필링보다는 좀 팩트 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예측은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선고 네. 시점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언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경향 TV 많이 보시니까 네. 보셔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잖아요. 사실 지금 탄핵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의를 덜 제기할 시점입니다. 막 환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만세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결론을 내려줘야 이 혼란이 최소화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바람도 좀 섞어가지고 만약에 가장 바람직한 시기를 좀 적자면은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분 뒤에 네. 선고 일정 공지를 빨리 때리고요. 네. 때린 다음에 내일 한 2시 정도에 하고 바로 그냥 4시에 문 닫고 퇴근하는 게 가장 그렇지. 낫다.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 날 푹 쉬고. 일요일 날 아마 그 보수 집회도 갈릴 거예요. 뭐야 우리 목요일까지 환영했잖아. 모두 전환이 안 돼. 왜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헌재를 왜 욕해야 돼? 그래서 이 모두 전환이 안 되는 사람들 한 반 네. 정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정광석화처럼 하는 게 맞고 8대 0으로 나와야 하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박근혜 때 그때 오후 5시 반에 나왔어요. 선고 일정 일자, 선고 일정 일자가. 공지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일자가. 20분 뒤를 봅니다. 저 20분 뒤를 보고 네. 있어요. 내일 2시 20분 정확하게. 뒤에 하게 되면 3분 방송하셔야 돼 좋겠는데요. 할 게 많겠는데 보니까 혹시나 선고하게 되면. 군침 뚝뚝 흐르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희 평론가, 신인규 대표 그리고 목요일의 짝꿍 곽수환 씨와 네. 함께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 예민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채팅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채팅을 쭉 보잖아요. 네. 서로 싸우면서 결은 한결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같은 뜻이에요. 답답하다. 왜 네. 빨리 안 나오냐. 여러분 싸우지들 마시고 네.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냄비님 송도 갈매 화해하세요 빨리. 화해해. 손 잡고 한 팀이 알겠습니다. 한 화해 팀. 좋습니다. 정말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이 싸우지 돼야 말고. 될 때입니다.